안녕하십니까. 강관시장 이슈와 하반기 전망 주제 발표를 하게 될 스트랜스틸 김홍식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관광업계에 일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관광시장을 둘러싼 시황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수급 측면에서 살펴를 보면 지난해 관광 생산량이 약 451만 톤으로 전년비 2.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수치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재류 전체로 보면 약 6%가 줄었고요. 스테인리스 냉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가 줄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내수와 수출을 합쳐가지고 총 출하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작년도 관광 총 출하량이 약 452만 톤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1%가 줄었습니다. 이 역시 판재료의 경우는 약 6.1%가 줄었고요. 스테인리스 냉연 같은 경우에는 10.3%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영향은 생산 측면에서는 3분기에 그다음에 내수와 수출은 2분기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4분기에 관광 수출이 줄었던 이유는 소재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측면인데요. 지난해 국내 133개사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0.2%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8%로 전년도 4.5%에 비해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관광 26개사, 배관영이라든가 무게목, 인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26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4.0%가 줄었는데요. 이 역시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평균 26개사 평균이 1.7%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봉연강류나 판재류보다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스테인리스 특수강이나 선재보다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우측 그래프에는 이제 관광을 품목별로 살펴본 것인데 매출액 증가율은 대구경관,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관관이 플러스 성장을 좀 기록을 했고요. 배관용이나 구조관, 무게목, 인발관관은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대구경,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순으로 좀 좋았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수요 산업별 생산과 출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은 코로나 영향을 초기에 잠깐 공사 현장이 중단된 거는 빼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를 않았고요.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락다운 이후에 가동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인발이라든가 무게목 관광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수요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요 산업별로 출하 구조를 어떻게 됐느냐 좀 살펴보면 일단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수출이 줄었고 반면에 유통과 건설은 좀 출하량이 좀 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제조업은 회복 속도가 각기 달랐는데요. 가령 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기부터 오히려 그 가동이 많이 늘었고요.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기계는 4분기부터 좀 생산이 늘었고 조선은 금년 들어서야 비교적 건조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표를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급등하기 전까지는 유통을 통한 좀 밀어내기 판매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관광업계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금 소재인 열연과 후판의 가격 급등과
구독 라인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제 열연과 후판이 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타이트하냐 이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내수 시장의 40%를 담당을 했던 수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수입이 급감을 했죠. 특히 이제 중국산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 영향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호조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쇳물 생산부터 자동차라든가 가전을 가장 앞자리에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늘고 수출도 줄었지만 그 상대적으로 건설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뒷전으로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인가는 재고로 지금 적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철강TV를 검색을 하시고 열연 후판 공급 부족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까지 이 타이트한 문제가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메이커는 뭐 연말까지는 열연과 후판 모두 수급이 타이트하게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연 아닌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살펴보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고 그런다면 이 타이트한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지금 현대의 어떤 고로 생산 차질도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수급의 40%를 책임졌던 중국이 퇴세율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감산 정책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가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동차가 반도체 문제로 약간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제조업들은 남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 소재 수급 가격 요 두 가지 문제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미국의 그 고위층 관리들이 연초에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뉴스를 잘 보시면 연준이라든가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인플레 얘기를 자주 꺼내고 있고요. 금리를 조절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자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내에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대비를 하라라고 하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타이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중에 특히 유통점들의 재고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통계로 알 수는 없지만은 주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적정 월 평균 판매량의 2배 혹은 많게는 3배까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늦어도 3분기부터는 재고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현금 유동성을 많이 확보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ENG 스틸이 구조관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NG 스틸이 구조관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92년에 설립된 태인건설이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현대제철 열연 판매점 대리점으로 등록을 시작을 해서 철강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2011년에 아산에 코일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파이프 공장을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흔히 쓰는 얘기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파이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이미 이제 그 ENG 스틸이 보도자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뭐 투자 금액까지는 아직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비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투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 자료 내용을 보면 대지는 약 7만 5천 평방미터고요. 건평이 약 4만 1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내역을 보면 0.3에서 6mm까지 슬리티 1기, 그 다음에 1.2에서 9mm까지 자를 수 있는 슬리터 또 1기, 그래서 총 슬리터가 2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조관 라인을 보면 1.5인치 라인 3기, 2.5인치 라인 4기, 3.5인치, 5.5인치, 6.5인치 각 1기 해서 총 10기의 조관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도장 라인을 갖출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월 1만 5천 톤 정도 되고요. 또 이 조관 설비 이외에도 그 QC 인력을 확보한 R&D 센터를 갖다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 판매는 하지 않고 월 9천 톤 정도의 OEM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선언을 했어요. 캐파가 15,000톤인데 9,000톤 정도 생산한다고 하면 이제 가동률이 60% 정도 되니까 평균 수준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치고는 좀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자, 이제 ENG 스틸에 대해서는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소문이 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도 아주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변 우선 이제 반응을 보면 우선 이제 기존의 그 구조관 3사, 뭐 한진이라든가 동아스틸이라든가 주철관 그 3사, 에이스나 뭐 진방이나 이런 쪽에 그 3사의 이런 강자 구도를 갖다가 깰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의문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뭐 구조관 사업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 임가공만 가지고 그게 돌아갈까라고 하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 쪽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구조관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3사를 중심으로 이제 지배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유통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다른 공급선이 나오니까 조금 공급 루트가 다양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좀 반기는 분위기겠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구조관 시장의 어떤 3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런 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남으로써 구조조정을 조금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ENG 스틸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미 스타트를 배는 떠난 것 같고요. 띄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결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구인난이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기능 인력이라든가 요즘에 굉장히 사무직들도 지방 공단일수록 굉장히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산 공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양옆으로 공장이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산해 물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해결 과제는 과연 임가공만으로 수익 구조를 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조관 업체들이 뭐 여기가 처음은 아니고요. 임가공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톤당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00톤, 보도자료 발표대로 9,000톤을 갖다가 2만 원씩 한다 그러면 한 달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2달을 다 곱하더라도 글쎄요, 한 뭐 30억이 30억도 안 되는데 또 15,000톤 풀로 돌린다 하더라도 월 3억, 그러니까 3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이제 그 금융비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소재 문제가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언젠가 이제 소재 문제도 다시 원위치가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제 10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목표를 한다고 그랬으면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재 문제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중에서는 현대제철이 월 9,000톤 정도를 소재를 공급을 해주고 OEM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현대제철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가격 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 4분기부터 소재뿐만이 아니고 제품 가격도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수요가들의 이 저항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납품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납품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실수요가들이, 특히 중소실수요가들이 시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원청사에 납품을 했는데,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소재업체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아마 2분기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더 수면 위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청와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재 가격 때문에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하는 뭐 탄원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분기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런 거 표의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메이커 입장에서도 가격을 전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는 수급의 문제 못지않게 가격 전가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규제는 더 심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규제가 이제 환경 규제라든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주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스란히 이제 원가 상승하고 다 직결되거든요. 가령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도장 설비는 기존에 있는 설비를 제외하고 신설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소음이라든가 뭐 분진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이런 관련 민원들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비공단에 입주한 업체일수록 이런 현상을 갖다가 더 자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투자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이제 관광업체들이 대부분 아직도 1세대 창업주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지금까지 그런 거 없어도 잘해왔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중대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면 뭐 공장 가동을 갖다가 뭐 거의 열흘 가까이 중단시키고요. 그다음에 CEO라든가 오너들을 갖다가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또 주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제도 사실 이 법령이 시행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지금은 다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명을 써도 됐던 거를 이제 두 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결국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난이라든가 원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좀 더 긴 시각에서 보면 해외 시장에서 해외 밀들하고의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거시경제인데요. 이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많은 기관들이 하반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아직은 이제 가장 큰 걱정사가 이제 민간 수요는 아직은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어렵지만 제가 보건대 제조업체는요,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갖다가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생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LG경제연구원이, 요 도표도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민간 소비라든가 건설 투자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입니다. 사실은 철강 제품만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원자재, 종이, 시멘트, 유가, 식음료,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중국이라든가 우리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금리를 갖다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아마 급락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명약관한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중국산 열연이나 후판 가격이 지금 이제 오파 가격이 1,000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혹자 이제 메이커도 그렇고 연말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 이거 지금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7월 말 8월 초적이고요. 8월 달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름 휴가입니다. 그러면 8월 중순 넘어가야 이제 이게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수급 상황이라든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수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튀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중 재고가 아까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늦어도 3분기가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재고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수요를 우리 관관 품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재료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료관 중에서 자동차 부분은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문제도 9월 정도가 되면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상반기보다 나빠진다 하더라도, 반도체 때문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산이 급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건설 쪽 관련 기계들이 굉장히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관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수요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관제 시장은 상수도관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다시 증설 붐이죠. 신증설 붐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또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2월 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걸로 보여서 배관제 시장도 상반기 이상으로 호조가 예상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목건축용을 보면 지금 이제 프로젝트성 SOC 투자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지원분도 재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용은 유정용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70불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OCTG 제품 가격도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이 쿼터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 상승이 당장에 그 대미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기타 중동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미국이 일반 스탠다드 파이프에 대해서는 27차 연례 재심에서 영세율을 적용을 했거든요. 21% AD 관세율을 매겼다 영세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쪽은 하반기에도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정점을 좀 지난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LNG용도 투자 순위가 조금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요 해상풍력과 관련된 수요 호조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격 중에서도 소재 가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이 끝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갔는데요. 자, 가격은 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가격은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봐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5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판재료는 이거보다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중국이 이제 자꾸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감산을 했는지 여부는 그 다음 달 중순이 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3월 20일부터 감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3월달, 4월달 역시 생산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4월 같은 경우에 19%나 늘었는데 중국 정부가 연초에 올해 금년도에 3천만 톤을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4월까지 4천만 톤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연초 발표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남은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천만 톤에서 8천만 톤을 감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라고 하는 게 이제 최고 관심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감산의 결과는 다음 달이 돼야 알 수가 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에 시장 가격은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좀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가격은, 소재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좀 최소한 3분기까지는 조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또 최근에 강력한 변수가 나타났죠. 리커창 총리가 너무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 만에 선물 가격이 400위안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수출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너무 뭡니까 과도하게 이익 내지 말라고 하니까 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또 지금까지 옛날로 관행으로 보면 정부의 중국 철강사들의 거의 90%가 국영업체들이잖아요. 뭐 지방정부 소속기관, 중앙정부 소속기관 그러다 보니까 총리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연 기준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1,000가 넘었는데 3분기까지 제가 상승 곡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또 더군다나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한 감산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감산이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요건 차치하고라도 그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가격은 뛸 것이고 호주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그 알력 때문에 또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호주의 어떤 그 물류 그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항만 홍수 나가지고 피해 입었던 거 이게 좀 굉장히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광산업체들도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다분히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갖다가 견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3분기 가격은 $1,100는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1,100에서 $1,200 선에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점이 언제냐? 저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은 최소한 3분기, 길게 보면 4분기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관광 가격을 좀 보시면 예상을 해보면 현재 시중 100원형 유통가격이 톤당 약 181만 8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용은 109만 9,500원입니다. 근데 소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추가로 계속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뭐 아마 더 추가로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배관용은 185만 원에서 195만 원 사이, 구조용은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까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가격 인상에 큰 저항이 없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가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납품 구조는 쏙 빠지고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요가들의 어려움이 마치 철강사들한테 다 있는 양 독박을 쓸 가능성도 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관 가격도 저는 마찬가지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